하여간 2부 사회는 박골순 교수님이십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명진 교수님이 바쁘시니까 막 독점을 하시는데요. 예, 2부 진행을 맡은 충북대학교 박골순입니다. 오늘 뜻깊은 건국강령 8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두 개 주제 발표가 소황 선생님의 어떤 그 헌법적 해석 문제에 대한 발표로 진행이 됐습니다. 두 개의 발표를 진행하는데 제가 보니까 1시간 35분이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4개 주제 발표를 진행해야 되는데 발표 선생님들 또 토론 선생님들께 먼저 좀 간곡히 부탁드릴 거는 여기 6시 넘으면은 우리 입장할 때 받았던 그 입장 카드도 못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6시 전에는 좀 끝나야 되니까 발표 선생님들은 20분 이내로 발제를 좀 정리를 해주시겠고요. 전체 발제 4개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종합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다 이제 미리 토론문이 진행이 돼 나가 있으니까 약정 토론에 6분, 답변에 4분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학술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자 선생님부터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 조수왕 삼균주의 연구연합의 향후과제는 현재 삼균학회 이사를 맡고 계시는 이시종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광복회 학술원을 맡고 계시는 김병기 원장님께서 약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제 두 번째는 국가보훈처의 이명화 연구원께서 정치적 균등과 건국강령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두 번째 발제에 대해서는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용달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발제는 원광대학교 김주용 교수께서 경제적 균등과 건국강령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발제에 대해서 선인역사문화연구소 이동원 소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발제는 선인역사문화연구소 김영목 연구위원께서 교육적 균등과 건국강령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광대학교 김영신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첫 번째 발제 조수왕 삼균주의 연구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한 이시종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삼균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시종이라고 합니다. 조상 선생께서 또 워낙 유명하시고 또 삼균주의가 우리가 건국강령에 반영되어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탱했던 그런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귀중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상 선생은 학문적 식견도 대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식견이 독립투쟁의 전쟁에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평생을 독립전쟁 속에서 사셨고 또 그런 속에서 또 해방된 공간에 열심히 사회를 활동을 하시다가 납북되어셔서 북에 가셔서도 중립화 통일을 내주셨던 그런 훌륭한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 분에 대해서 최초로 나왔던 것이 이제 조시원 선생이 1979년에 간행됐던 소왕 선생 문집의 간행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균주의에 대해서 삼균주의는 반봉건, 반침략, 반차별에서 비롯한 민족혁명의 기치였다.
또한 한국 한민족, 한국권의 뿌리박은 가장 독립적이고 진보적인 혁명 이론으로 평가하고 삼균주의는 조국의 혁명적 독립을 희원한 민족 고유의 이론이요 한나라 한결의로서의 완전 균등 사회를 지향한 가장 완벽한 평등 이데올로기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시원 선생이 어쨌든 간에 그 조상 선생하고 같이 독립투쟁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가장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게 그분이 79년에 간행되었던 서항 선생 문집에 이런 얘기를 쓰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몇 가지 나눠서 자료 현황하고 그다음에 연구 논문 현황, 저서 현황 이렇게 좀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일단 자료지 221페이지에 보면 조선 상균주의 자료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썼는데요. 일단 이 1979년 상균학회에서 발행한 수항 선생 문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은상 선생이 1965년 5월에 소항 선생 문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문구를 편찬하려고 하셨었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79년에 소항 선생 문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은 상하로 되어 있고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 다 읽어보셨던 내용들이고 책 2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약 2권에 걸쳐서 1000페이지 이상씩이 되는 많은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1편, 2편 이렇게 되어 있고 하권에 또 3편, 4편, 5편, 6편이 쭉 나눠져 있죠. 그래서 1편에 보면 한국의 현황과 혁명의 추세 이거 자체가 이제 최근에 소항집으로 간행되었죠. 소항집으로 간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논조 3회 유방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자체도 현재 독립운동가 82인의 열전이라는 부제로 해가지고 2019년에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립투쟁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실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집과 관련되어서 조시호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23페이지에 보면 본 문집에 수록된 그 상당수가 중국에서 발표가 될 때마다 당시 독립운동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각계 인사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많은 굉장히 중요한 한국 독립당이라든지 임시정부라든지 광복군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많이 수록되어 있고 공문이나 비망록 이런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의 입장과 사상들을 이 책자에 담아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예상한 12월 10일이 되는데 이 소항 선생 문집을 현대에 맞게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한자라든지 이런 걸 다 번역을 해가지고 롯데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이 책 자체가 이제 12월 10일 날 번역돼서 나온다는 말을 좀 추가로 좀 드립니다. 요거와 함께 1995년서부터 1997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 독립운동사 사료집 조수한편 1, 4편이 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정리해서 1편부터 4편까지 목록을 쭉 만들어서 봤는데 1권, 2권, 3권, 4권에 각각 수록되어 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권에 보면은 조상학 선생이 직접 쓰셨던 김소항 전에 대한 얘기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2권에 일본에서 활동하셨을 때 쓰셨던 독립약초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3권에 민주정부 관련 자료집들이 들어가 있고 4권에 독립운동 관련 독립당이라든지 광복군 관계 서신류 그 다음에 해방 이후의 관계 자료집들 그 다음에 국민의회 삼균주의 학생 청년동맹 관련되어진 자료집들 사회대 관련 자료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번역이 되었다라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문을 그대로 갖고 간행으로 자료집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이제 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시준 선생님이 해제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목만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이 자료를 봐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25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사단법인 조수항 선생 기념사업회하고 삼균학회에서 가지고 있는 조수항 문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항 선생 문집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에서 간행되었던 이 자료집이 이 조수항 선생 문구에서 가지고 있던 일부 내용들을 축출해서 자료집으로 만들고 문구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현재 공개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부분이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는 해놨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1번의 국기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1263번인 한국 독립당 중앙집행위원 및 지방당원 명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인으로 볼 수 없죠. 그저께죠. 금요일날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그 기자분들의 공개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1263번 한국 독립당 중앙집행위원 및 지방당국 명부를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이것을 인용을 했었는데, 사실 한독당 명부와 관련되어져서 노경철 선생이 한국 독립당에 대해서 쓰셨죠. 해방공간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줄을 뭐라고 다뤄보셨냐면 명부를 볼 수가 없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부가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조성환 선생 집안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그동안 공개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 자료집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공개를 자료화해야 되는데 현재 그걸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이건 앞으로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삼균주 연구 현황입니다. 이 연구와 관련되어서 가장 사실 저는 이렇게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삼균학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균학회가 1975년에 창설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자료집들을 만들어내었고 거기에 당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중요한 자료집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취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1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두 번째 문단함에 삼균주의가 학술적으로 완전히 갖춰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조상 선생이 독립전쟁에 직접 참여함으로 해서 학문적으로 완벽히 이론 체계를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책망할 일은 아니다. 실상 대부분의 정치 사상이나 종교 이념도 완벽하게 학문적 체계를 갖춰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그런 삼균주의는 후학들이 만들어갈 그런 정치 이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삼균주의가 우리 민족의 길과 방향을 제시하고 토길의 기본 이념과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정립함으로써 민족 행진에 지도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통일의 지도 이념으로까지 형성되기를 원했던 것이 이 삼균학회를 만드셨던 분들의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시기에는 독립전쟁의 지도 이념으로 쓰기를 원했고 해방 후에 광복 후에는 통일의 지도 이념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 삼균학회의 바람이었다. 그래서 이 삼균학회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삼균주 연구 논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겨서 보시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2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위 논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학위 논문을 이렇게 축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소변했던 것은 뭐냐면 그 리스라고 하는 자료집하고 자료 청소하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쪽에서 축소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추출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뭐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학위 논문까지로 보면 조선과 삼균주의와 관련된 학위 논문은 현재까지 확인된 발언 6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영곤 선생이 85년대 한양대학에서 쓴 학사 논문이 있으시고 쭉 해가지고 6분의 논문이 계시고요. 특징인 것은 뭐냐면 중국 대만에서 박혜원 선생하고 그 다음에 최충식 선생이 이 중국 대만에서 학사 논문을 쓰셨다는 것이죠. 삼균주의와 관련되어져서 삼균주의, 삼민주의 비교 이런 것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중국에 간행되었던 것이 하나 있었고 두 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정용대 선생이 학사 논문을 쓰시면서 삼균주의를 해외에 알리는 데 역할을 했던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명훈 선생이나 김소진 선생님이나 조명 선생님의 논문들은 뭐 다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 논문입니다. 7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9편이 발표되어졌습니다.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조상 선생이 1958년에 북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어서 수왕 선생 문집이 1979년에 간행되었는데 그 중간에 최초로 학위 논문으로 나오는 것은 1977년에 권영건 선생이 쓰신 논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가지고 한양대학에서 85년에 박사 논문으로 쓰셨더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넘겨보시면 230페이지에 가면은 최근에 중간중간에 상민주의에 대한 얘기를 논문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상민주의와 관련되어진 교육의 문제에 관련되어진 논문들이 쭉 있었고요. 최근에 나와서는 민족공화제의 문제들이라든지 균등의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이재용 선생님께 발표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 연세대학에서 그 상민주의와 관련되어진 논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하나 서울대학에서 컵밥 균등에 관해서 이런 논문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들어서 현재까지 학위 논문은 석사 논문이긴 하지만 3편의 논문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에 가게 되면 상민주의 연구 논지과 학술지와 관련되어진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회에서 간행한 상민주의 연구 논집이 1집에서부터 현재까지 보시면은 이게 44지까지 나와 있는데 44지가 없어졌네요. 44지 나와 있죠. 44지까지 해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983년서부터 지금까지 2021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구 논집을 간행을 했습니다.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논문 자체가 한 280편 정도 되더라고요. 이 논문들 자체가 일부가 학술지에도 실리기도 했었고 발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상균주의나 조수왕을 알려주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은 상균학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조선과 상균주의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관계태도의 태왕 비문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신락 원효대사 병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나키즘과 반일 아시아 연대 활동이라든지 민주공화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논문들이 실렸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논문들이 2009년 이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리스에 2009년 이후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전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상균학회에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 논문들이 좀 신뢰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술 논문이죠. 학술 논문을 학회지에 실린 학술 논문은 우리 1973년에 학술 논문은 추원수 선생님께서 임정과 상균주의에 관한 소고해가지고 1973년에 실으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파악한 거로는 뭐 제가 올해 그 상해 한국동담 기관한 지 진광 연구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현재 여기까지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 상균주의 조성과 관련되어진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논문들이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확산되어서 논문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7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저서입니다. 저서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한 20권 정도가 간행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홍선희 선생이 1973년에 이성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상균주의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쓰셨고, 최근에 이제 책들이 그 상균주의 논집에 들어있던 그 유방집이라든지 서방집들 자체가 번역이 되어져서 현재 최근에 이제 출판되고 있다. 그런 경향들을 보시면 아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은 가야 할 길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그 논문이라든지 저서라든지 그 자료지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9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조상 선생 문고의 번역과 발간 그리고 자료지 편찬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한 1260건 정도 되는 거 중간에 자료집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아직도 방대한 양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데 자료집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료를 우리가 그 지난 70년 해방돼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거 자료들을 유가족들 이제까지 그것을 보존하고 있었는데 이걸 언제까지 유가족에게 계속 가지고 있게 맡겨야 되는 거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는 정부나 국가기관이 맡아서 이 부분에 대해 해줘야 되지 언제까지 유가족들이 그걸 가지고 앉아가지고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이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보통 계승한 나라로서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수왕 선생에 대한 자료입니다. 1919년 스위스 루체른에 가서 조수왕 선생이 활동했던 내용들이 그런 자료집이 있는 걸 최근에 저희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박사 논문을 봤었습니다만은 대만에서 조성 선생과 관련되어지는 상균주의와 관련되어진 박사 논문 두 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조성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중국 국민당이라든지 중국 공산당 관계된 사람들하고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 편지로 주고받은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쪽 사람들도. 그런 자료들이 분명히 중국에 대만의 당황관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있을 겁니다.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상균주 연구 논집이 가지고 연구 총서죠. 이 연구 총서가 2009년부터 전혀 자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논문들이 많은데 280화쯤 되는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일부만 되어 있고 일부는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속하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책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다. 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뭐 자료 총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낸 것들 그다음에 추상 선생이 쓰셨던 것들을 우리가 번역해서 내는 정도의 수준이지 연구자들이 몇 분 붙으셔가지고 아니 이것들이 추상 선생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집대성에서 만들어낸 책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후학들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조상 선생이 1950년 가을에 전쟁이 터지고 납북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우리 김삼홍 선생님께서 1958년에 대동강변에서 돌아가셨던 걸로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태호 선생님 압록강변의 겨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광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논문이라든지 책자를 보면 거기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고 북한강변 자료집에 보면 또 일부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조수학 선생님이 분명히 제국통통에 활동을 하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최근에 보면 노동신문에 나와 있던 조성 선생에 대한 관련되어 있던 논문들을 실었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두 개였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자료집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이런 부분들의 행적을 찾아서 자료를 찾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명확하게 후학들에게 남겨져야 되는데 50년대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8년의 세월이고 북에서도 엄청나게 한독당을 결성하려고 했었고 이런 부분에 탄압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료를 구할 수가 없으니 후학들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도 있고 독립기념관도 있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만들어지고 기념관도 만들어지고 중들도 있는 조상훈 선생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이런 역사기관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조상과 상민주의에 관련되어지는 어떤 유기적인 자료의 공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독립기념관에 사실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북편에도 또 자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대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성 선생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아까 상면주의 청년연합회라고 하는 전국 조직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까지 포함해서 해당됩니다만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특히 조상훈 선생님도 그나마 어쨌든 간에 연구 논문으로 350편 정도의 학술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충북대학인가에서 우리 박 선생님께서 지도하셨던 학생인 것 같은데 엄황섭 선생과 관련되어지는 학과 논문을 쓰고 제가 이렇게 보게 읽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자들의 경향이라고 하는 게 소수의 사람은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져서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후학들의 지도뿐만 아니라 후학들에게도 정말 독립투쟁에서 희생되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많은 지도와 편달과 또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급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을 아주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주제에 대해서 김병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정 토론은 6분을 좀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시정 박사님 발표하신 그 조성 또 성균지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론을 제기할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보이니까 자료 현황, 연구 현황 이렇게 그 다음에 향후 과제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자료 현황이라든지 연구 현황 중에서 학위 논문, 학술 논문, 저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미 다 우리가 공지하는 바이고,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드린다는 것은 질의사항이라기보다도 향후 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서황 선생의 자료가 온전히 보존되어 왔다는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일 항쟁기와 6.25 전쟁 등을 겪은 우리 현실을 볼 때 이렇게 개인 자료가 온전히 보존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온전한 보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보관해온 후손들의 노고가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황 선생의 자료가 삼균학회,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에서 문집의 형태로 발간되긴 했으나 방대한 자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상당한 미공개 자료 앞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료 역시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에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황 선생의 전집 발간에 대해서 정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얘기할 때는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회나 이런 데 차원에서 좀 정리가 돼서 건의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서황 선생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만,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2년여 동안의 유럽 방문을 통해서 유럽 각지에 관련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 천회를 통한 자료의 조사나 수집 이런 것 모든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함께 살펴볼 것이 지금까지 연구된 서황 선생의 관련 연구 성과의 디지털화 작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0여 편에 달하는 연구 논문과 저술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자들이 연구자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춰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많이 빠져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황 선생의 자료들이 후학들을 위해서 디지털화되고 그 다음에 또 자료에 대한 번역이 또 필요하죠. 요즘들은 옛날에 그 한문 툴을 제대로 소화를 못 해내기 때문에 번역과 입문 작업 병행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황 선생의 납북이외 행적과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과 관련해서 서황 선생을 평가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1990년대 그때 당시에 마지막 한독당의 조직부장이었다고 하는 김백민 선생을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그때 한독당 부활을 위해서 이제 힘쓰면서 당시 남한산성 내 한독당 훈련원이 있는 이 부지를 찾아야 된다고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한국 독립당 흔적을 찾는 일이 거의 이제 막혀 있죠. 이건 당시에 해방 후에 20대들이 지금 90대 이상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지만은 아마도 지금도 지방에는 한독당의 이런 과거에 활동했던 분들을 찾으려면 참 쉽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곁들여서 거기에 관계돼서 아까 얘기된 것 상균주의 청년 학생 전국연합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활동을 다시 복원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저희 소견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토론해 주신 김병기 원장님은 아마 주로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본인이 자기 선대인 그 김성학 선생님 자료를 또 정리하고 또 번역하고 편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또 절절하게 자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좀 한 4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렸던 말씀들에 대해서 또 과제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대체적으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한옥당 관련되어져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47년 5월에 한독당 6차 전당대회 했었을 때에 대한 자료들이 그대로 좀 밝혀서 나와 있고, 그 당시 중앙에 한 450명 정도의 명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한독당 명부가 그대로 온전히 보존돼서 나와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하여튼 아까 일부에서 한독당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독당이 1930년에 만들어지고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1970년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다 해체되긴 했습니다만, 신창균 선생이 대표적으로 한독당의 활동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50년대 와서 진보당으로 들어가서 재정위원장 하시면서 한독당과 연계되는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분들이 60년대에 와서 사회革命을 터지고 나서 민자통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일부 계시고, 그런 거를 따지다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의 정통성은 결국 한독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구가 많이 한다고 하지만 유지치하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으면 해방공간 이후에 한독당에 대한 연구는 노경치 선생이 박사 논문 쓴 거 말고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열심히 연구를 해봐서 그런 부분 자료를 찾고 또 자료를 제공해 주신 한균학회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